가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 치료가 단기간에 되는 네.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 네. 보니까 새로운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네. 굉장히 많은 식이요법이나 아, 네. 영양제나 그쵸. 뭐 이런 네. 것들도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본인들도 약간 의아해하면서 맞아요. 저한테 의견이 어떠냐. 네. 교수님께 정말 많이 굉장히 물어보고 많이, 그러니까 네, 뭐 네. 다 물어보신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블로그 이런 데서도 광고 많이 되고 광고죠. 광고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이제 장내 미생물 연구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져 있기는 해요. 우리가 많은 미생물들을 장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은 장내 미생물과 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자폐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앞서서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폐를 치료한다? 라는 거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네. 알고 있거든요. 병이냐 장애냐 뭐 이런 관점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치료라고 말씀드린 건 그냥 편의상 네. 모든 개입과 중재, 뭐 약물 다 더 포함한 나아지게 하는 방법. 네네 그런 방법들이랑 통칭하는 거니까 아 치료다 아니다 이거를 논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치료에 관해서 이제 영양제, 식이요법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모든 이제 의학적인 치료 또는 개입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효과가 검증이 되었으면서 위험하지도 않은 거. 그리고 우리가 검증된 방법으로 병원에서도 쓰고 뭐 다 쓸 수 있는 거. 둘째는 효과는 있지만 위험한 거, 부작용이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중한 병에 쓰는 여러 가지 약들은 굉장히 독성도 있고 뭐 부작용도 심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지만 효과는 입증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효과는 없지만 위험할 것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별로 해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 네. 네 번째는 효과도 없고 해가 되는 거. 정말 네.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네 번째 분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시중에 뭐 예를 들면 중금속이 높다고 그거 빼내는 킬레이션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영양제, 식품 뭐 이런 거는 대부분은 효과가 별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위험할 것도 별로 없는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이 영양제, 유산균 먹는 거 식이요법 이게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비타민은 비타민대로 그 효능이 있어요. 유산균은 유산균대로 변비도 막아주고 그런 효능이 있어요. 식이요법도 어떤 경우는 뭐 그런 식이요법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 그 고유의 효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뇌의 문제와 자폐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자폐의 증상 내지는 행동을 더 좋게 만든다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워낙 치료가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오래 지속이 맞아요. 되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보고 싶으시고 이런 네.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그럼요. 이해를 하는데 네, 결국 네. 이게 아이의 시간도 네. 중요하지만 가족의 맞습니다. 시간 또 경제적인 네, 거 그럼요. 다 무시할 네,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근거가 높은 것부터 네, 먼저 네. 선택을 하시는 네. 게 네. 가장 현명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발달장애에 대한 치료적 시스템이나 교육적 네.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사실 제가 보호자분들께도 송구스럽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보호자분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네, 첫 진단을 하는 의사부터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쵸. 치료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기교실 가야 되는지, 뭐 낮병원 가야 맞아요. 되는지, 치료는 사설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네. 어떤 치료사가 좋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잘 나와 없죠. 있는데 네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치료 선생님도 사설센터에 계신 선생님, 병원에 계신 선생님, 대학병원에 네. 계신 선생님 이렇게 네, 네, 치료 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호자분들이 내 아이를 그쵸. 맡게 되잖아요. 네, 어떤 네. 치료 선생님들이 좋으신 선생님들일까요? 이건 굉장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치료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맞아요. 하고 계시고, 네. 이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대부분은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를 정말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치료사들은 다 좋은 치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것 몇 가지는 첫째는 이 아이를 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아,
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딴 데 있는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이 방법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치되지 않는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저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약간 좀 꾼 냄새가 나는데요?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불안하시고 걱정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속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맞아요. 저 되게 걱정돼요. 그래서 좋은 치료라는 거는요, 일반화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 저 사람이 하나, 저 맞아요. 센터에서 하나 똑같은 근거가 네. 있어야 그게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다,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전문가들을 조금 존중하는 치료사가 저는 좋은 네. 치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좋은 치료사라고 느끼고요. 의사 입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치료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믿을만 하더라고요. 네, 저도요. 아이가 오늘 뭘 하고 놀았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보다도 내가 이 아이의 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어떻게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 방향성과 비전을 네. 가지신 그런 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금 특이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가진 여러 가지 감각적인 예민한 거, 뭐 상동인 거, 굉장히 이런 특별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잘 아는 분들, 그리고 치료나 개입을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냥 그 아이의 특성이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고 계시는 분이 네. 저는 믿을 만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이적인 건데요. 특히 언어 치료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론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 정말 좋은 분들 많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료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언어 문제는요. 구강이나 발음이나 말초 기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뇌에서 뇌의 문제죠.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해내는 기능을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 말초 기관의 문제로 설명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 계셔서요. 그거는 완전히 정확한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네.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유익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금 그 점들만 체크를 하셔도 아이에게 잘 맞는 치료 네. 선생님이 만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